5일 전에 헤어졌습니다. 1시간 뒤 생일인데 리쌍의 눈물 피아노로 쳐줄 수 있나요? 야, 너도 크리스마스에 싸웠구나. 아유, 그런 애들이 많더라고. 너도 그 친구 중에 하나였구나. 연말에 많이들 헤어지더라. 연초에 나쁜 일이 생기면 액땜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 엄청 잘 됐던 해에 갑자기 내가 삶이 막 바뀌고 이랬던 해에 그 전 12월이 내 인생에서 최악이었거든. 난 그래서 아직도 그 12월이 되게 기억이 난다. 엄청 힘들고 친구들 문제도 있었고 연애 문제도 있었고 그렇게 되게 힘들던 차에 12월 31일에 아직도 기억이 나. 내가 엄청 크게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었어. 무릎이 까지고 추운데 한참 걸어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다리 절뚝절뚝 하면서 걸으면서 아 진짜 내 인생 왜 이럴까 하면서 엄청 현타가 왔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게 유튜브 시작하기 바로 전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 생각을 했지. 아 내가 12월 31일에 이렇게까지 똑같은 일을 겪는 거 보니까 내년에 진짜 잘 되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중에 올해 초가 너무 시작이 좋지 않았던 분이 계시다면 내가 얼마나 올해 잘 되려고 일어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96년생 남자인데요. 주말이나 휴일에 매일 혼자 PC방 가서 2시간 정도 FC 온라인 하거나 던파하고 집에서는 모바일 카트, 쿠키런 게임하면서 시간 보내고 있어요. 요 몇 달간 야근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헬스장 안 가고 저녁에 폭식하고 주말에 게임하고 먹고 자고 그러면서 181cm에 89kg까지 찌긴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면 역시 연애가 많이 어려울까요? 저는 지금 이 루틴에서 문제는 살을 쪘다가 문제가 아니라 여자를 만날 일이 없다가 문제인 것 같아요. 맨날 집에서 게임하고 헬스장도 안 가고 먹고 자고 이런 식으로 살면 사실 내가 아무리 관리된 사람이어도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거든요. 아니 내가 오늘 너무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어 얘들아. 알고리즘에 갑자기 떠가지고 봤는데 잘생긴 남자들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영상이었어. 진짜 분석을 전문가처럼 박사님처럼 해가지고 잘생긴 남자들은 어디에 있는지 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분석해놓은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첫 번째로 말한 게 한강 런닝하는 사람, 특히 금요일 토요일에 그때 이제 보통 유흥을 즐기고 다른 사람들 놀러 나갈 시기에 한강에서 혼자서 런닝하는 남자들 굉장히 괜찮은 남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잘생긴 남자를 떠올리면 어떤 남자겠어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남자일 거 아니야? 그리고 남들 놀 때 열심히 자기를 위해 뭔가 하는 갓생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런닝하는 사람들 중에 찾으면 많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나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지. 우리 시청자들은 이제 남자분들이니까 그러면 역으로 지금 그게 알고리즘에 퍼지고 있잖아. 얘들아 이때가 기회인 거야. 지금 금요일 토요일마다 런닝을 나가셔야 돼요. 그 영상을 보고 괜찮은 남자한테 번호 따려는 여성분들이 지금 많이 생겼을 거란 말이야. 거기에서 이제 여자분이 말씀해 주셨거든. 에어드랍이랑 막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번호 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이 알고리즘을 역이용해가지고 금토 저녁마다 런닝을 나가세요, 여러분. 오케이, 금토 한강 물을 잃어 간다. 아, 내가 나가면 영상 올리신 분한테 피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하자. 내가 양심상 아직 괜찮은 남자가 아니다. 그러면 평일에 나가는 거예요. 월화수 열심히 하고 금토에는 쉬자. 그러다가 내가 몸 만들고 좀 괜찮아졌다. 자기관리 좀 괜찮게 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금토에 나가는 거야. 어때? 평일은 지뢰밭이래. 아니 근데 나는 금토에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어차피 관리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은 번호 안 따일 거거든요. 근데 열심히 뛰다가 저쪽 존잘남이 번호 따이는 걸 본다? 그거만큼 큰 영감을 받는 일이 어딨겠어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지 그때부터. 운동해도 얼굴은 바뀌지 않아?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 바뀌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뭐가 생기냐면 욕심이 생겨요. 운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운동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더 욕심 부려가지고 헤어스타일도 만져볼까? 이런 게 계속 생기는 거야. 제가 산 증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운동하고 뭐 피부 관리하고 서울 와가지고 그러면서 메이크업 배우고 막 옷 스타일 바꾸고 점점 욕심을 내다 보니까 여러분이 예뻐졌다고 하잖아요. 저도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점점 욕심이 난단 말이야. 여러분도 무조건 제가 산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저는 짝사랑하는 여자애가 있습니다. 그 여자애랑 같이 알바하면서 알게 됐어요. 처음엔 저보고 대화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가끔씩 귀엽다는 칭찬을 해주기도 했어요. 아니 잠깐만. 너 왜 이렇게 존칭을 써?
가끔씩 귀엽다라는 칭찬을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가끔씩 먼저 대화도 걸어주시고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모습에 저는 호감이 생겨서 좋아하고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자 LM에 너 이제 이미 글렀다. 너 이제 이 여자애가 너무 높아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 여자애가 농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너도 농구 좋아해? 이러면서 10분 정도 연락을 하다가 그 다음에 야구에 관심을 가질까 해서 인스타 스토리에 야구팀 추천받음 했는데 인스타 스토리에 답장은 아니지만 이 팀을 추천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팀 잘해요? 라고 하니까 1등이에요 라고 해서 제가 누구누구 팀은 어느 팀 팬이에요? 저는 이 팀이에요 하면서 제가 아하 해서 대화가 끊겼어요. 제가 대화를 이어가지 않아서 그런가 싶어서 야구 유니폼 사려고 하는데 혹시 어디 거 샀는지 여쭤보려고 연락을 했는데요. 1시간 반 정도 지나고 연락이 왔어요. 어디서 샀다 하고 제가 아하 혹시 야구 이 팀 경기 봤어요? 어제 연습 경기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유니폼 사려고 하는데 어제 연습 경기 봤어요?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연락이 왔는데 새해 인사하고 야구 이야기를 해서 2문장이 오고요. 제가 인정 어제 누구 잘했잖아요. 그래서 유니폼 사려고요. 그래서 어떤 유니폼이 어울릴 것 같은지 여쭈어봤는데 이거만 몇 번을 여쭈어본 거야? 이런 유니폼 있어 하고 5문장 오고 방금 일단 된 것 같은데 살짝? 방금 봤는데 홈, 아어웨이 다 예쁜 것 같아서 못 고르겠어서 유유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안넥십 당하고 있어요. 1. 이러면 관심 없는 거겠죠? 2. 지금 포기하면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것 같은데 관심 없는 여자 꼬시는 법 있나요? 내가 볼 때 여자가 존나 착해. 지금 필력이 일단 내가 볼 때 여자를 꼬시는 법보다 사람과 대화하는 법을 살짝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답장 왔는지 이런 거 생각할 정도면 이미 말렸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너무 물음표 살인마예요. 스몰 토크를 잘못 배우신 분들의 특징이 여자가 뭐 운동 좋아한다 그러면 운동 뭐예요? 이거 추천해주세요. 이거 어떤 게 좋아요? 이러면서 계속 그 주제를 물어봐. 물론 그게 되게 좋거든요. 좋은데 허구한 날 그걸로 대화를 시작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는 대화가 좋거든요. 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해서 서로 알아갈 수 있는 대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만 계속 물어보는 물음표 살인마면 상대가 쉽게 질려해요. 나한테 엄청난 호감이 있는 거 아닌 이상. 그래서 저런 방법은 살짝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스몰 토크는 말 그대로 스몰이잖아. 가볍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무겁고 그리고 저 스몰 토크에서도 지금 본인이 긴장한 게 너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방금 전에 경기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너가 잘 모르는 야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경기도 보시고 되게 취미생활이 풀이 넓으신 것 같아요. 평소에 그럼 주말에는 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다른 주제로 자연스럽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계속 한 주제 가지고 계속 파고들고 어떻게 하면 이 여자랑 답이 안 끊길까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답이 안 끊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화의 그 밀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과 어느 정도 가까이 대화를 했는지 내 사적인 얘기라던가 나에 대한 얘기를 얼만큼 했는가가 중요한 건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계속 물음표 살인마니까 상대가 질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고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질문을 할 때 내가 공통된 관심사를 느끼면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라 라고 옛날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서로에 대해서 알려주는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질문 같은 얘기 반복하면 진짜 흥미가 떨어지죠. 이 사람 뭐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아니면 뭐 축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러는 건가? 그리고 내가 볼 때 그 여자분은 인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 여자가 그렇게 농구, 축구에 대해 관심 많고 너가 스토리에 올렸는데 그거에 답장까지 하면서 할 정도로 그렇게 관심이 많다? 아마 너 말고도 그렇게 연락하고 있는 남자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조금 되네요. 그렇게 스포츠에 관심 있고 남자들이랑 그런 주제로 얘기할 수 있는 여자가 많이 없거든. 30초 남은데 소개팅을 해도 잘 호감이 안 생기는데 결혼은 하고 싶어요. 일단 만나보는 게 나을까요? 이제 주변에 소개팅 해주는 친구들도 좀 지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연자분이 계속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직업 특성상 소개팅 막 이곳저곳에서 다 받고 다니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내가 일반인이었으면 나는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았을 것 같아. 내 나이쯤 됐는데 남자 없으면. 꼭 잘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랑 인연을 만나는 게 아니더라도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사람 보는 눈도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대하는지 그 여유로움도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이성을 좀 더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친구들이 좀 피곤해 하더라도 밥 한 끼 더 사주면서 기회가 있을 때 더 피곤하게 하세요. 나중 되면 그 기회도 없어진다. 난 살면서 나 좋아하는 여자 한 번도 만난 적 없는데 신기하네요. 별 수도 있지. 그래도 널 좋아하는 생물은 있었을걸? 뭐 모기라던가.
카와이 카와이.